힘든데 이거. 밀어. 그렇지. 일단 가. 10대7. 오! 됐어. 아니 형 계속 아까부터 해. 올려야지. 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청라에서 뭐 유명한 집이라고 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고픕니다. 가보시죠. 준비하는 동안 미리 주문했습니다. 진팀. 제일 비싼 걸로 시킨 거 맞죠? 그럼요. 오케이. 좀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기 맛없게 구우면 저한테 맞아요. 탁구로 부산 세계 선수권 대회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세계 선수권이 탁구가 처음인가요? 탁구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요. 100년 만에 처음으로 예, 지금 세계대회를 유치했는데 2020년도에 유치했다가 코로나. 네. 탁구 선수권 대회 이것도 우리 축구처럼 나라를 정하는 거예요? 2년 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다음 대회를 하는 거를 총회에서 투표를 해요. 이렇게 몇 나라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220여 개의 총회 회원 사람들의 지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개최를 하게 되는 거예요. 2번씩이나 따낸 거죠. 2020년도도 따내고 2024년도도 다시 따내고. 정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천자운동 때문에. 아니, 탁구인의 염원? 이게 100년 만에 하는 거라서. 처음이잖아요, 역사적으로. 예. 역사적. 이루어졌네요. 남북 단일팀? 그게 사실 영화로도 나왔잖아요. 영화 하지원하고 배두나가 주연했던 탁구 영화가 있어요. 코리아라고. 코칭도 하고 하신 거예요. 그럼요. 어땠어요? 하지원이 뭐가? 하지원 씨가 그때 어떤 드라마에서 스턴트 우먼을 했어요. 아시잖아요? 시크릿 가든. 시끌가든. 근데 그거 보고 저 정도 운동 신경이면 탁구를 금방 배울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하지원이 했으면 좋겠다. 그때 막 캐스팅을 막 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제작자분하고 그다음에 영화 감독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거를 영화로 하고 싶다고. 테니스 선수를 찾아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직접 섭외하겠다. 그런 거는 내가 할 수는 없고 그건 아니고 왜 인제 왔냐고. 왜 이제 왔냐. 이런 좋은 스토리를 그렇죠. 진작에 영화를 만들었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혼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되게 특이했대. 저 근데 시사할 때 울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캐스팅을 하기 시작했을 때 하지원 씨를 뽑아달라고 내가 얘기를 했더니 하지원 씨가 안 한다고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본인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눈물이 한 방에 뚝 떨어지면서 가슴이 울립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 캐스팅이 돼서 이제 영화를 찍기 시작하면 탁구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배우들이 이제 6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누가 시켜? 나 혼자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선수들도 나와서 자발적으로 시키고 다른 선생님들도 와서 시키고 정말 그때 다들 막 다 가르쳐줬어. 내 거를 따라하려고 맞아. 나 행동하는 거 있잖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를 다 따라했대. 후 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다 보고 이제 따라했다고. 배우들은 그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는데 하지원 씨가 좀 늦게 합류를 했어요. 다른 배우들은 한 달 전에 캐스팅돼서 막 하고 있으면 한 달이 끝나면 이 친구도 스윙도 잡히고 그지? 네. 한 달 정도 맞아요. 하면은 한달 정도 볼도 좀 치고 자세도 좀 나오고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하지원 씨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남들 보니까 자기가 너무 뒤처지는 거지. 아니나 다를까 막 연습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대표도 오고 제작자도 오고 막 많이 왔었어요. 그랬더니 어디 가더라고. 안 하겠다. 나 못한다. 감독님 영화에 내가 탁구를 못 쳐서 누를 끼치면 안 되니까 안 하겠다. 그럼 이건 연기가 네. 또 틀린 거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내가 너를 현정화로 만들겠다. 아니 그런 얘기 말고 신기하다. 있잖아. 뭐 행동을 했어 내가. 행동. 딱 그 상태로 그냥 연습 오늘 안 해. 그만. 회식. 다 그만해. 회식 가. 왜 안 된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자기 머리가 너무 백지라 하얗대. 근데 백지가 되는 거는 열정이 없으면 백지 안 돼요. 맞아. 시키는 대로 하고 가면 되잖아. 영화인데 대충 하고 뭐 대충 하면 되지. 얘는 잘하고 싶은 거지. 현정화 같이 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안 되니까 백지가 온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내가 시켜줄게. 너는 열심히만 해. 너 정도의 열정이면은 다 할 수 있어. 그때 시합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을 쉬었어.
근데 얘가 혼자서 연습하고 막 스윙 연습하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고 난 이제 일치월장으로 느는 거야. 연습 기간은 얼마나? 3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 와. 일단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자세 만들기. 네. 왜 국가대표급 자세가 맞아요. 나와야 되는데. 뭐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요. 아까처럼. 내가 이겼잖아 근데. 네, 아. 그러니까 배두나 언니는 원래 예전에 오른손으로 탁구를 쳤었대요. 이 잘 쳐요. 역할이 리브니 역할인데 왼손이거든요. 근데 그걸 바꿔서 왼손잡이로 연습을 했어요. 와. 이게 배우들의 열정이 남달라요. 두 분 다 대단하다. 아, 편하게 바꿔보냅니다. 아, 네. 제가 한국의 열장으로 유명해서 새로운 시대가 세이든 탁구계 얼짱에도 계보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누가 아, 뭘 물어봐, 그거. 사실은 그 탁구계 원조 얼짱은 현정 감독이잖아요. 네. 원래는. 얘 4대 얼짱. 4대. 1대는 누굽니까? 나. 현정아. 2대. 김송실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윤지혜 선수라고 있어요. 현재는 사실은 서현 선수도 늙었죠? 위기에 있습니다. 신유빈 선수가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5대 월장으로 이제 신유빈 선수인 것 같은데. 축구 선수들 여자들 다 이쁜 것 같아요. 유민이도 너무 귀엽고 상큼하고 항상 애교가 많거든요. 저희 탁구 선수들이 보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실내에서 뭐 운동을 해서 뭐 얼굴이 뭐 피부가 또 하얗기도 하고. 저도 예전에 스타킹을 보고 그때 꼬마로 나와가지고 해주셨더라고요. 다 신동이라고 그러면서 키운 건 사실이죠. 탁구계 신동이 몇몇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서영 지금- 선수가 있고. 아니, 저는 신동은 아니었어, 진짜. 아 그래요? 청소년 대표를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국가대표가 된 거예요. 올라와. 와, 26살 때 국가대표가 처음 됐어요. 탁구를 몇 살 때 한 거예요? 전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어떤 분 때문에 탁구를 계속 할 수 있었다라는 분이 계세요? 지도자분들 너무 잘 만났어요. 근데 저의 엄마의 영향이 엄청 컸어요. 저희 엄마가 엄청 긍정적이시고 너는 잘 될 거다라는 제가 잘 못했을 때도 아. 감독님 밑에 감독 무조건 잘 된다 이런 말도 무조건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정말 감사한 지도자분. 네, 은사님 정말. 없나 보네. 하지 아니 마. 있는데 제가 솔직히 이제 한국 마사에 들어가기 전에요. 현대 시멘트라는 현대팀에 있었어요. 근데 윤길중 감독님이라고 감독님 스승님이세요. 맞아. 아. 근데 제가 그 팀을 창단을 하면서 그 팀을 가게 된 거예요. 네네. 2, 3년 뒤에 해체가 되면서 다시 감독님 팀에 가게 된 거죠. 근데 그 감독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8688 때 저 코치 제가 서효원 선수를 고등학교 때 스카웃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창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보내줘야지. 창단한 팀에 이 친구를 찜해서 간다 그러면 보내줘야지. 근데 우연찮게 또 해체가 됐네? 그래서 제가 다시 그거 3년 정도 했어요. 뜬금없이 하지. 맥심 그게 뭐예요? 맥심이라는 그런 이름 자체가 저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진짜 그게 커피인 줄 알았어요. 맥심 잡지 쳤는데 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내가 이게 못 볼 정도로 찾아봐야 돼. 그냥 다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군대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팬이 많아졌어요. 자, 서효원 선수는 맥심 화보집이 커피인 줄 알았다까지만 써주세요. 네,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네, 거기까지만 써주시죠. 금쪽 상담소인가?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되게 귀한 따님인데 자랑 좀 한번 해주시죠. 아, 자랑하기보다는 좀 아이들은 제가 어릴 때 떼어놨잖아요. 가슴 한쪽이 좀 아리는 애들이죠. 네. 제가 이제 운동한답시고 2002년부터 대표팀을 맡았거든요. 우리 딸이 2001년생이에요. 그냥 한 살 때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떼놨고. 외국샵도 많이 나가고 뭐 선수 생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그만 애들 떼놓고 나오는 거잖아요. 둘째는 2003년생인데 엄마보다 아빠를 먼저. 저는 거의 걔네들하고 어린 생활을 같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계기로 미국을 가게 됐냐면 런던 올림픽을 끝으로 나는 이제 표 감독 안 한다. 코치 감독 안 한다. 그래서 런던 올림픽 끝나고 그러니까 미국으로 그냥 안식력 같이 간 거예요. 우리 가족들 다 처음으로. 1년도 못 있었어요. 9개월 내가 영어 공부한답시고 간 거예요. 영어 공부 9개월 하면 뭘 잘해. 그거 하고 왔어요. 제가. 근데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 아, 내가 운동만 했지. 교육을 시켜본 적도 없고, 네.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잖아. 그, 과외를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학원을 어디다 보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보내니까 다 보내고 싶은 거야. 저기도 보내고 싶고, 저기도 보내고. 그러니까 가랑이가 찢어지는 거야. 누군가는 나가서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수입이 좋냐? 내가 더 좋겠지? 네, 나는 나갈 테니. 그러니까 자기가 있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안 있겠다 그랬으면 다 데리고 들어왔어, 사실은. 근데 있겠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나 혼자 나갈게. 그래서 거기다가 뭐 살집 해놓고 학교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전 나온 거죠. 저는 이제 기러기 엄마 아니고요. 독수리 엄마. 독수리 엄마야? 난 내가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날아가냐. 지도자의 삶도 있겠지만 그 현역의 삶의 어떤 추억이 그 금메달도 있고 남북 단일팀, 그랜드슬램 내가 제일 그 소중하게 느끼는 어떤 하나만 꼽자 그러면 진짜 없어요. 다 소중. 못해. 그러면 하나씩만 설명해 주면 설명해 준다. 저는 좀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8688은 서울에서 했잖아요. 아시안 게임을 서울에서 했는데 금메달 따고 88 올림픽 첫 채택된 종목이었어요. 우리 88 올림픽 1회 된 거예요. 탁구로 치면. 근데 내가 그때 금메달을 땄어요. 전 국민이 한국에서 보고 있는데 TV도 보고 여기 뭐 한 5천 명 이상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내가 금메달을 땄어. 그거는 선수로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특별한 행운이에요. 남북 단일팀은 또 어떤 또 소중한 강연을 다닐 때 그런 남북 단일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속에서 다 내서 얘기를 하면 북한에 이산가족이 없어요. 또 이산가족이 있을 나이도 아니고. 근데 북한에 그냥 이산가족을 하나 남겨놓고 온 느낌. 이분이라고. 그 이후로 만날 일이 없었나요? 사실은. 대회를 나가면 지도자를 한 번쯤은 나오겠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한 십몇 년을 했으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지도자 또 하나는 역사를 쓴 건 맞죠. 왜? 일본에서 경기를 했고요. 중국을 상대를 했고요. 남북이 합쳐서 이겼잖아, 얘네들은. 마지막에 그랜드슬램 했을 때 그때 심정 한번 얘기해주세요. 한 6개월은 내가 계속 구름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둥둥둥. 선수 훈련 일지를 제가 그때까지 썼거든요. 저 맨 처음에 시작하면 올림픽 재패, 뭐 세계 대회, 뭐 세계 재패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맨 마지막에 꿈을 이룰 때 제가 세계 재패 개인 단식. 제가 그렇게 계속 쓰고 몇 년을 훈련한 거죠. 근데 그걸 제가 이룬 거죠. 또 어렵게 이뤘거든요. 계속 한 6개월 동안은 계속 일어나면 좋아. 둥둥둥둥둥 기분 너무 좋아. 둥둥둥둥 떠다니고. 남북 단일팀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서영 선수 때. 네. 그 얘기가 뭡니까? 저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남북 단일팀을 했었어요. 그 세계 탁구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그때 갔어요. 현재 한국 여자 탁구가 8강 올라갔고 북한이 어떻게 해서 8강 올라와서 같이 8강에서 붙게 됐어요. 유승미 회장이 갑자기 야 이거 남북 단일팀만 말하자. 6개 팀이 다 동일해져야 돼. 6개 나라가 다 동일해져야 돼. 북한도 허락을 받았죠. 우리도 여기가 대한체육회라든지 그 다음에 문체부라든지 통일부 10시 시합에는 10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이거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우와. 근데 두 팀이 이제 8강을 해야 돼. 그래서 딱 나가는데 아나운서 멘터가 남한하고 북한하고는 시합을 안 한다. 단일팀으로 준결승전에 올라간다. 같이. 그러니까 저희가 입장은 했어요. 와. 스웨덴에서 아나운서가 그렇게 멘트를 해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나와요. 진짜 기립박수 치고 나오지. 나는 이게 울컥울컥. 나오지. 차효심 선수라고 있어요. 사이오지. 차효심 선수는 유순복 선수 제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이제 효심이가 저한테 와서 유순복 그 선생님 집에 놀러를 갔는데 집에 남북 단일팀 그 사진이 걸려요. 감독님들 다. 그래서 전달을 해준 거죠. 2024년도 북한에서 하는 탁구 선수권대 아마 지금 집행위원장으로 계시죠. 네. 지금은 준비가 어느 정도까지 돼 있나요?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체육관에서 하면 그죠? 이게 경기장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시관이라 경기장을 만들어야 돼. 그냥 바로 그냥 한 일주일 만에 저희가 뭐
관중석도 만들고 경기장도 만들고 조명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 들어오는 입구도 만들고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좀 처음에 안전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경기 세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자원봉사를 할 건지, 그 다음에는 뭐 여러 가지의 것들 잘 치러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모든 세계인들이 와서 이 세계선수권 대회를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이 대회만 준비한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 탁구 대회도 준비했고 유소년 대회도 준비했어요. 요 한 공간에서. 제가 볼 때 그냥 탁구 축제. 2024년도는 모든 전 세계인의, 그 다음에 한국의 탁구 축제. 100년의 역사에 처음으로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전하기를 저희 스포츠베스트 응원하고 두 분도 응원합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들 선물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AL 제품이라고 해가지고요. 비타민 C. 아, 얼굴에 바르는 비타민C? 얼굴에 우리도 피부도 중요한데. 네, 자 이거는 저 피로 회복에 좋은 밥을 타서 마시는 건데 되게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미씨에서 8개나 주는 거예요? 와, 여덟 종을 저희가 또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배 탔다, 완전. 그죠? 야. 이제 탁구 칠 때 바르고 해야 돼. 색깔이 다 다양하니까요. 여러 색을 섞어도 된다고 적혀있네요. 2024년도 저희 모두 승승장구 만세형터 파이팅! 파이팅! 아,